안녕하십니까. 에듀항다크 운영자 강쌤입니다. 공전행동기기의 산업기사 전기제어공학 첫 번째 시간 직류회로에 대해서 알아볼 텐데요. 교재는 395페이지가 되겠고요. 교재 일단 잠깐 보시면 직류회로 해서 전기에 발생해가지고 밑에 보시면 서술이 상당히 길어요. 서론이 상당히 길단 말이에요. 요것들을 지금 읽어보게 되면 어때요? 이해가 간다 안 간다? 전혀 안 가죠. 이해가 안 가는 게 당연한 겁니다. 만약에 읽어보고 이해가면은 전기 배우신 분들이에요. 전기 전공하셨거나. 그래서 우리는 첫 번째 시간이니만큼 요 내용들을 이해하기 위해서 가장 먼저 뭘 배워야 되냐? 용어를 먼저 배워야 되죠. 전기에 사용되는 용어. 뭐 예를 들자면 기계연력학에서 우리 압력, 온도, 엔탈피, 엔트로피, 비체적에 대한 용어를 배웠단 말이에요. 그거와 마찬가지로 전기에서도 전기에 관련된 용어들을 배워야지만 요런 내용들이 이해가 간단 말이에요. 자, 그렇다면 전기에 대한 용어를 한번 정리해 볼 텐데, 전기 용어를 정리하기 가장 좋은 예가 뭐냐면 물입니다. 물과 전기를 비교했을 때 거의 딱 맞아 떨어져요. 그래서 물과 전기가 있다라고 쳤을 때 물, 전기 이렇게 있죠. 그러면 우선은 물을 보자고요. 물에는 압력이 있어요. 물의 압력 뭐다? 수압. 그 다음에 물의 양도 있겠죠. 물의 양, 수량 또는 뭐 유량 이렇게 얘기해요. 그리고 또 물에는 물의 흐름을 방해하는 뭐가 있다? 슬래그 또는 찌꺼기들이 있어요. 그런 찌꺼기들. 그리고 물이 지나다니는 통로라고 해서 수로가 있을 거고요. 그리고 물의 높이를 뭐라고 한다? 수위라고 합니다. 수위. 자, 그렇다면 이제 전기로 가져오면 얘들이 어떻게 바뀌느냐? 물의 압력, 수압은 전기에서는 전압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물의 양, 수량은 전기에서는 전류라고 해요. 전류. 그 다음에 물의 흐름을 막는 찌꺼기들, 슬래그들 이런 거는 전기에서 가져오면 전기의 흐름을 막는다. 전기에 저항을 준다라고 해서 저항이라고 합니다. 자, 그 다음 물의 통로, 수로를 전기에서 가져오게 되면은 회로라고 하죠. 회로, 뭐 다른 말로 전로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는데 우리가 좀 이해하기 쉽게끔 회로라고 합시다. 그 다음에 물의 높이, 수위를 전기에서는 전위라고 해요. 전위. 자, 요렇게 비교하니까 이해하기가 아주 좋더라. 그래서 물의 압력, 수압, 전기 압력, 전압, 물의 양, 수량, 전기의 양, 전류, 그 다음에 물에서 찌꺼기는 전기에서는 저항이다. 그리고 뭐 수로, 회로, 전위, 수위, 전위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리고 가장 기본적으로 얘들 세 가지는 반드시 알아둬야 돼요. 전기에서 가장 기본적인 부분이에요. 그래서 전압이라는 거는 V로 표시를 하고요. 단위는 볼트가 됩니다. 볼트. 자, 그 다음에 전류라는 거는 I로 표시를 해요. I로 표시를 하고 암페어라고 읽죠. 암페어. 그 다음 저항이라는 거는 R로 표시하고 옴으로 씁니다. 단위를. 그래서 요거 세 가지는 지금 이 시간, 지금 현재 바로 알아두셔야 되는 거예요. 요거 세 가지. 가장 중요한 내용. 나머지는 나머지까지 해버리면 머리 아프단 말이에요. 지금은 이제 첫 시간이니까 기본적인 것들 요 세 가지 중요한 거는 반드시 알아둬라. 전압, 전류, 저항. 얘들은 가장 중요한 내용이다. 자, 그렇게 명칭을 간단하게 정리를 하고, 그럼 각각의 뜻을 알아보자. 저항이라는 건 뭐예요? 전기의 흐름을 방해하는 요소. 그게 저항이에요. 그냥 말 그대로 저항이야. 요거는 좀 쉬워요. 근데 이제 전류라는 건 뭐냐면은, 전류라는 거는 전하의 이동이라고 합니다. 전하의 이동. 아직까지 무슨 얘기인지 모르겠죠? 왜? 전하에 대해서 아직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 전압이라는 거는 전류가 흐를 때의 전이차라고 그래요. 전이차. 전류가 흐를 때의 전이차. 요거를 전압이라고 한다. 자, 그러면 일단은 전류가 전하의 이동인 거는 아직은 몰라요. 괜찮아요. 뒤에 가서 설명할 거예요. 잠시 넘어가고, 전압이라는 거는 전류가 흐를 때의 전이차. 요 전류가 흐를 때 전이차란 말은 전위에 따라서 전압이 어떻게 돼? 변한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예요. 자, 수압이랑 같은 거예요. 수압, 물의 압력은, 수위는 뭔데요?
수위는 물의 높이잖아. 쉽게 말해 펌프 생각해 보세요. 물 펌프가 이렇게 있다라고 쳤을 때 얘가 올릴 수 있는 높이가 만약에 10m다. 그러면 압력으로 나타내면 몇 킬로예요? 1kg/제곱센치의 펌프가 된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수위를 더 높였어. 예를 들어서 30m까지 높였다. 그러면은 그 펌프의 압력은 얼마예요? 3kg/제곱센치가 되는 거예요. 즉 수압이라는 거는 수위, 물의 높이에 따라서 변한다. 그리고 수위 차가 클수록, 즉 수위가 높을수록 압력은 커진다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럼 전기로 갖고 와서 전압이라는 거는 전기의 높이라고 표현합시다.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 전기의 높이, 전이차가 커질수록 어떻게? 전압이 증가한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예요. 비례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전류가 흐를 때의 전이차를 전압이라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은 정리가 됐죠? 저항이라는 거는 전기가 흐르는 거를 막는 거, 잘 흐르지 않게 하는 거를 저항이라고 하고, 전류라는 거는 일단 패스, 전압이라는 거는 전류가 흐를 때의 전이차를 얘기한다. 자, 그러면은 이 전하라는 놈은 뭐냐? 전하가 아주 중요합니다. 우리가 흔히 전기라고 하면 전압, 전류, 저항은 대충 알아요. 근데 전하라고 해버리면은 잘 몰라. 그래서 제가 좀 아쉬운 부분은 뭐냐면 제 교재도 그렇지만 전하에 대한 내용이 좀 뒤쪽에서 나와요. 원래 사실 전하라는 내용이 가장 먼저 나와야 돼요. 가장 기본이 되는, 전기의 기본이 되는 게 전하인데 얘가 뒤쪽에서 나오는 게 좀 아쉽더란 말이에요. 그래서 교재와 상관없이 전하부터 설명을 하고 들어가도록 할게요. 자, 여기에서 요거 세 가지는 노트에 적으시든 지금 교재 빈 공간에 적으시든 좀 적어주세요. 단위와 표시 방법, 그리고 전류는 전하 이동이고 전압은 전류가 흐를 때 전이차다. 요거는 간단하게 적어주시고, 왜? 뒤쪽에 가서 한 번 더 짚을 거기 때문에 일단은 좀 지우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전하에 대해서 알아보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전하는 전기의 가장 기본이 되는 요소예요. 그렇다면 전기가 어떻게 발생되는지 알아야 되죠? 전기가 발생되려면, 자, 전기라는 거는 따지고 보면 뭡니까? 물질이에요, 물질. 어떠한 물질이란 말이에요. 눈에 보이지 않을 뿐 전기라는 물질이에요. 그죠? 전기라는 물질이 존재하기 때문에 우리가 불도 켜고 모터도 돌리고 이렇게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전기라는 거는 뒤쪽에 뭐가 생략돼 있다? 물질 이라는 게 생략돼 있다. 그래서 전기는 일단 잠시 뺍니다. 전기까지 넣어버리면 어려우니까, 자, 요 물질이라는 거는 전기 잠깐 지울게요. 물질은 뭐로 이루어져 있습니까? 분자들의 집합체가 뭐예요? 물질이잖아요. 물질. 그죠? 그렇다면 이 분자를 쪼개면 뭐가 돼? 원자가 돼요. 원자. 물질의 최소 단위 원자가 되는 거죠. 그리고 이 원자 안에는 원자핵이라는 게 존재합니다. 원자핵. 그렇다면 자, 보세요. 물질은 분자가 모여서 물질을 만드는 거고, 분자는 원자가 모여서 분자를 만드는 거고, 원자라는 거는 원자핵이 존재하기 때문에 옹기종기 모여가지고 원자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럼 어떻게 되느냐? 우선은 전기라는 거, 자, 이제 전기를 적읍시다. 전기라는 게 어떻게 생성되느냐? 가장 먼저 원자핵이 존재해요. 원자핵. 원자핵이 존재하면은 여기 안에 양자라는 게 존재합니다. 양자. 그리고 전자라는 것도 존재해요. 전자. 그럼 쌤, 양자는 뭐고 전자는 뭡니까? 자, 양자라는 거는요, 요 플러스가 양자입니다. 양자. 그리고 밑에 마이너스가 전자라 해요. 자, 양자라는 거는 보시는 바와 같이 플러스로 된 원자. 플러스 원자예요. 플러스 원자. 그래서 요 양자라는 거는 플러스 원자를 뜻하는 거고요. 플러스 원자. 그 다음 전자라는 건 뭐겠어요? 전자라는 녀석은 마이너스 원자구나. 그죠? 요 동그란 거 뭔데요? 원자핵. 즉 원자핵에 양자와 전자가 모여서 결국은 뭐가 된다? 분자가 되는 거예요. 분자. 이게 뭔데? 전기의 물질이잖아요. 전기라는 물질이 이루어지는 그런 상태가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추가적으로 설명을 드리자면 원자의
전기량은 1.60219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9승 쿨롱이라고 합니다. 쿨롱. 요 쿨롱이 전기량인데 잠깐만 이따가 알려드릴게요. 그리고 요 전자의 전기량은 마이너스 1.60219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9승 쿨롱이 돼요. 어때요? 값이 똑같죠? 플러스나 마이너스냐? 요 차이예요. 그렇다면 잘 보세요. 양자가 두 개, 전자가 두 개. 이 말은 요 값이 두 개로 일치한다라는 거죠. 그러면 두 개가 같이 모여 있으면 뭐야? 빵이야, 빵. 0인 상태인 거예요. 이거를 뭐라고 하냐면은 중성자. 요 교재에서 뭐라고 돼 있죠? 그냥 중성 상태라고 돼 있네요. 그래서 요 상태를 나타내는 거기 때문에 중성 상태라고 할게요. 요 그림이 교재 396페이지에 있어요. 요 상황, 그러니까 양자 두 개, 전자 두 개인 상황이 중성 상태다. 이해가시죠? 양자라는 게 플러스 원자, 전자라는 게 마이너스 원자다. 그 두 개의 값은 절대값으로 같은 거예요, 전기량이. 그래서 같은 개수의 양자와 전자가 만나게 되면 중성 상태가 되는 거예요. 중성 상태. 그럼 잘 보세요. 이 양자라는 원자와 전자라는 원자가 여러 개가 모여 있어. 원자가 모였죠. 자, 원자가 모이면 뭐야? 분자야. 얘가 분자인 거야, 분자. 중성 상태의 분자. 무슨 분자인데요? 전기의 분자가 되는 거지. 근데 이 상태로 전기라고 할 수 있냐? 아직은 아니다. 우리가 사용하는 전기라는 건 어때요? 뭐 예를 들어서 건전지가 이렇게 있다. 건전지의 볼록한 부분이 플러스, 요 넓적한 부분이 마이너스죠. 그럼 전기라는 거는 플러스에서 이렇게 나와가지고 여기에 램프가 있다 칩시다. 뭐 RL 램프가 있다 치고 이렇게 있으면 플러스에서 나와서 마이너스로 흐른단 말이야.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흐르면서 이 램프라는 거를 좀 전문 용어로 부하라 그래요. 부하. 전기의 부하라고 하고, 로드. 죄송해요. 저 적어보니까 아니네. 로드라고 합니다. 그래서 요 부하를 작동시키기 위해서는 플러스 극에서 전기가 흘러가지고 마이너스 쪽으로 이동을 해야 돼요. 즉, 전기의 극성이 있어야 돼. 그 극성이 있어야지만 우리가 실제로 사용하는 전기가 된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이 중성 상태는 어때요? 극이 있다, 없다? 없다. 그러므로 전기로 사용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얘들을 이제 우리가 실제로 전기라고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전기로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간단하게 일단은 용어로 간단하게 정리를 해드리자면, 대전된 전하가 있어야지만 플러스 극, 마이너스 극이 생깁니다. 자, 보세요. 대전된 전하가 존재할 때 우리가 사용하는 실제 전기가 되는 거예요. 즉, 플러스 마이너스 극이 생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대전된 전하가 뭔데요? 자, 봅시다. 요 원자핵 주위에는 여러 개의 양자라든가 전자가 떠돌고 있겠죠. 이런 거예요. 그 우주상에 이 태양이 있다. 태양 주위에는 태양계가 있고요. 그리고 지구, 달, 뭐 화성, 토성, 목성 이런 애들이 자전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 거와 똑같아. 요게 원자핵이고, 얘들은 뭐 양자, 전자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걔들이 계속 떠돌아다니다가 이 원자핵에 들러붙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은, 양자라는 녀석은 이 원자핵에 딱 달라붙으면 더 이상 움직일 수 없어요. 못 움직여. 더 이상 변함이 없어요. 내가 만약에 원자핵에 양자가 두 개가 있었다, 그럼 더 이상 수량이 변하지 않아요. 그냥 절대적인 거야. 양자는 붙으면 더 이상 못 움직여. 근데 전자는 움직일 수 있어. 전자는 떠돌다가 여기 들러붙을 수도 있고, 전자는 떠돌다가 이 집 마음에 안 든다, 다른 집으로 갈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마음껏 움직일 수 있는 전자를 자유전자라 합니다. 자유전자. 자유롭게 움직인다고. 그렇다면 이 상태의 그림을 하나 더 그립시다. 이렇게 그려가지고 플러스 2개, 마이너스 2개. 이게 뭡니까? 양자, 전자, 전자다.
근데 이 중에 한 개가 자유전자였어요. 자유전자. 이놈의 자유전자가 이 집에서 못 살겠다 이거야. 이 집에 있기 싫어. 지겨워. 그래서 나갔어요. 나가면 어떻게 돼? 이 자유전자가 사라진 거죠. 사라져서 얘는 바깥에 다시 떠도는 거야. 그러면 잘 보세요. 양자 2개, 전자 1개예요. 양자 2개, 전자 1개면 양자가 더 많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양자가 많은 전기를 양전기라 합니다. 양전기. 이 양전기가 뭐야? 우리가 흔히 말하는 플러스극. 얘야, 얘. 그죠? 그리고 한 번 더 그립시다. 똑같은 핵이 있다. 원래는 플러스 이게 양자 전자가 있었는데 여기에서 이제 바깥에서 떠들던 놈이 요 놈이 다시 오고 싶은 거야. 다른 집으로 갔어. 그러면 얘가 여기에 딱 들어가 가지고 전자가 한 개 더 생긴 거죠. 얘가 뭡니까? 자유전자. 자유전자. 그러면 양자보다 전자의 개수가 많기 때문에 뭡니까? 전기. 마이너스 전기가 되는 거예요. 마이너스 전기. 그러면 얘가 생긴 거죠. 그래서 우리가 실제로 사용하는 전기는 뭐예요? 얘들인 거예요. 얘들. 양전기와 음전기. 근데 얘들은 어떻게 만들어졌느냐? 자, 중성 상태에서 요 양전기로 가고 중성 상태에서 음전기로 갔어요. 뭐에 의해서? 자유전자에 의해서. 자유전자가 나갔느냐, 자유전자가 들어왔느냐, 요거에 따라서 양전기와 음전기가 됐어요. 요렇게 되는 과정을 대전이라 합니다. 대전이라 하고요. 그 다음에 대전되었을 때 발생한 전기, 양전기 또는 음전기인데 대전돼서 발생한 전기를 전하라 하는 거야. 전하. 이제 전하가 나온 거야. 즉 뭡니까? 플러스 극, 마이너스 극이 결국은 우리가 사용하는 전기란 말이에요. 그 전기는 결국 뭐예요? 대전된 전하가 되는 거예요. 대전된 전하. 그게 실제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전기예요. 이제는 이해가시죠? 그래서 이 전하라는 거는 가장 기본이 되고 가장 중요한 내용일 수밖에 없어요. 근데 뒤쪽에서 나오는 게 좀 아쉽다라고 했죠. 그래서 제가 좀 처음에 설명을 드린 거고 반드시 기억하세요. 우리가 실제로 사용하는 전기가 전하인 거다. 그렇다면 전하라는 거를 사전적 의미로 정리를 한번 해본다면 전하라는 거는요.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자면 대전된 물질에 발생된 전기 이렇게 보시면 돼요. 대전된 물질에 발생된 전기 얘가 전하인 거고 얘도 전하인 거야. 그럼 전하는 뭐예요? 원자예요? 원자는 아니지. 왜? 원자들이 모였잖아. 양자, 전자라는 원자들이 모여서 분자 상태로 돼 있는 거지. 무슨 분자인데? 전기의 분자잖아요. 전기의 분자. 그러면 요거 한 개 가지고 우리가 불을 켜거나 모터를 돌릴 수 있나요? 그건 또 아니죠. 그건 아니야. 왜? 전기라는 물질이 되기 위해서는 수많은 분자가 필요한 거예요. 수많은 분자가. 즉 수많은 전자라는 분자가 필요한 거야. 즉 전자가 많이 필요하다는 거지. 이 전자 한 개 가지고는 모터가 돌아갈 수 없다. 그래서 전기적 물질로 만들기 위해서는 이 전하보다는 뭐가 중요하냐? 전기량이 중요시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럼 이 전기량은 뭡니까? 전하의 양이에요. 전하의 양. 그래서 사전적인 의미로 적어 드리자면 전하가 가지고 있는 전기량, 이게 전기량인 거예요. 전기의 양. 즉 전하의 양을 전기량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간혹 보면 책이나 문제에서 보면 이 전기량을 전하량이라고 적는 경우도 있어요. 맞아요. 두 개 다 같은 거예요. 왜? 전기량이 전하의 양이잖아. 전하량. 같은 말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앞으로 전기량 또는 전하량 이렇게 나오게 되면은 같은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리고 자, 전기량이라는 거는 우리가 Q라고 적고요. 단위로는 쿨롱이라고 읽습니다. 그리고 요 전기량을 구하는 공식은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크게 두 가지. 뭐가 있냐? Q는 I 곱하기 T라고 해서 I는 암페어. 이거 뭐예요? 앞에서 했잖아. 전류. 그 다음 T는 여기서는 온도가 아니야. 세크야, 세크. 뭡니까? 초. 그래서 시간. 즉
전기량이라는 거는 전류에다가 시간을 곱한 값과 같다. 그게 뭐냐? 1쿨롱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리고 또 같은 공식 N 곱하기 E라는 공식이 있어요. 여기서 N이라는 거는 전자의 개수입니다. 그리고 전자의 개수. 그리고 E라는 거는요, 전자 한 개의 전하량. 전자 한 개의 전하량. 자, 전자 한 개의 전하량 뭐예요? 이거잖아, 이거. 그죠? 요거. 원자 하나의 값. 요게 전자 한 개의 전하량이란 말이에요. 자, 요 전자 한 개. 그렇다면 전자는 얼마? 1.60219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9승이란 말이에요. 저거 앞에 그 부호는 뺄게요. 마이너스 부호는 빼고 전자 한 개의 전하량은 1.60219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9승 쿨롱이래. 쿨롱. 그렇다면 전자 1쿨롱에 자 보세요. 1쿨롱의 그 전하량이 1.60219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9승이다 라는 게 요 공식을 통해서 밝혀진 거예요. 그래서 여기다가 이렇게 적어 놓은 거지. 양자 하나의 값, 전자 하나의 값 이렇게 적어 놓은 거예요. 그럼 이 1쿨롱에 존재하는 전자의 개수는 어떻게 됩니까? 1쿨롱에 존재하는 전자의 개수는 어떻게 되냐? 자 보세요. 1쿨롱이 자 Q는 N 곱하기 E니까 자 1쿨롱일 때 N은 얼마냐? 곱하기 E는 얼마인데 1.60219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9승이란 말이에요. 그럼 N을 구하면 어떻게 돼요? N은 얘가 내려가니까 1.60219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9승 분의 1이 돼요. 그래서 이대로 구해보시게 되면 값이 6.25에다가 6.25 곱하기 10의 18승이 됩니다. 6.25 곱하기 10의 18승 개가 돼요. 자, 그러면은 요게 무슨 말이냐면 이거 좀 지울게요. 자, 개수로 따졌을 때 1쿨롱일 때 개수가 6.25 곱하기 10의 18승 개의 전자를 가졌다. 이 말이 뭐냐? 자, 요 전자죠. 이거 전자죠. 이거 전자예요. 얘들이 6.25 곱하기 10의 18승이면 자, 6.25에다가 10의 18승 이래 해가지고 0이 뒤쪽에 대략 16개가 붙어요. 몇 개야? 셀 수도 없을 만큼의 많은 전자예요. 그만큼의 전자가 모여야지 1쿨롱이 된다고. 그러면 우리가 램프를 하나 켜기 위해서 필요한 전자의 개수는 이거보다 더 많을 수 있다는 거죠. 그만큼 어마어마한 값을 어마어마한 이 전하의 양이 필요하다 또는 뭐 전자의 양이 필요하다 이렇게 되는 거고. 자, 전자가 과할 때와 전자가 부족할 때가 있어요. 자, 전자가 6.25개 곱하기 10의 18승계가 많다. 이 말은 이 마이너스 전자가 요 해간에 엄청나게 많이 존재한다. 즉 플러스보다 마이너스가 많기 때문에 음전기가 되는 거예요. 어떨 때? 전자가 과할 때, 과할 때는 음전기가 되는 거고 부족할 때는 어떻게 돼요? 부족할 때는 이거지 이거. 마이너스 전자가 6.25 곱하기 10의 18승계만큼 부족해. 그럼 뭐예요? 양전기가 되는 거예요. 양전기. 자,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요런 값이 나오는 거고요. 그 값은 어디? 이 전기량 공식에서 유도가 됐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죠. 처음에 들으실 때 이해 안 가시죠? 그래도 뭐 한 번 더 듣고 이해하셔도 좋고요. 잘 모르겠으면 일단 넘어갔다가 나중에 문제 푸시면서 다시 보셔도 돼요.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은 Q는 IT 요 공식, 그리고 Q는 N이 요 공식. 요거 두 가지는 좀 알아달라. 앞으로 응용되는 범위가 좀 넓기 때문에 요런 공식들은 알아두는 게 좋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교재로 돌아갑니다. 교재 395페이지로 돌아가가지고 한번 그냥 쭉 읽어보고 말 거예요. 읽어보고 필요한 내용만 줄 긋고. 자, 직류회로 해가지고 전기의 발생 나오는데 첫 번째 줄부터 쭉 줄 꺼주세요. 양자는 전기량이, 즉 전하량이, 자, 양자는 전기량이 또는 전하량 같은 거죠. 전하량이 1.60219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9승 쿨롱인 양전기를 가지고 있으며, 양전기를 가지고 있으며, 전자는 전기량이
자, 여기 있죠. 마이너스 1.60219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9 쿨롱 인 음전기를 가지고 있다. 음전기. 그리고 음전기를 가지고 있지만 원자는 보통 상태에서 양전기를 가진 양자의 수와 음전기를 가진 전자의 수가 같기 때문에 전체적으로는 전기적으로 중성을 띠고 있다. 요 상태죠. 요 상태. 중성의 상태. 같은 값. 근데 자, 밑에 읽어봅니다. 여기까지 일단 줄을 꺼주시고요. 그 밑에는 읽어볼게요. 원자핵 주위를 돌고 있는 전자 중에서도, 자, 원자핵 주위를 돌고 있는 전자핵 중에서도, 전자 중에서도 가장 바깥쪽 궤도를 돌고 있는 전자는 원자핵과 결합력이 약하기 때문에 자극을 받으면 외부로 쉽게 이탈하여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다. 그래서 자, 양자는 움직일 수 없다. 양자는 원자핵에 딱 붙어서 고정되어 있는 상태예요. 근데 뭐만 움직인다? 전자만 움직인다 이 말이죠. 전자는 이탈할 수도 있고, 그 밑에 이와 같이 전자를 그 뒤에부터 줄 꺼주세요. 자유전자라 하며 전기의 발생은 이와 같은 자유전자의 이동 또는 증감에 의해 일어나게 된다. 자, 요 전자, 움직일 수 있는 전자를 뭐라 한다? 자유전자. 그래서 전자가 나가거나 들어오는 거에 의해서 전하가 발생하고, 이 전하를 모았을 때 뭐가 된다? 전기라는 물질로 변하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여기까지 줄 긋고 밑에까지 그냥 쭉 한번 읽어봅니다. 자유전자의 이동으로 인하여 전기가 발생하는 원리는 아래의 그림과 같다 해서 그림은 뒷페이지 나오니까 밑에 내용 그냥 개인적으로 읽어보시고 다음 페이지 넘어가서 396페이지 보면은 자, 여기 나오죠. 중성상태, 양전기, 음전기. 앞에서 제가 설명 다 드렸던 부분이죠. 그래서 요 중성에서 변하는 거를 대전이라고 하고, 대전에 의해서 만들어진 그 전기 분자를 전하라고 하는 겁니다. 이 전하가 뭐요? 전기가 된다. 그죠? 자, 다 아는 거니까 넘어가고, 그 밑에 이제 전기 기본 회로 해가지고 그림에서 보는 바와 같이 건전지와 스위치 그리고 작은 전구를 전선으로 연결한 후 스위치를 닫으면 전기 회로가 이때 건전지의, 자, 줄 긋습니다. 양극에서 일정한 크기의 전류가 흘러나와, 자, 플러스 극이죠. 꼬마 전구를 거친 후 건전지의 음극으로, 자, 마이너스 극 이쪽으로 흘러가게 된다. 이와 같이 일정 크기의 전류가 한 방향으로만 흐르는 전기 회로를 직류 회로라 한다. 까지 줄을 꺼주세요. 그래서 가장 기본적으로 전기라는 거는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흐르는구나 라는 거를 이 설명을 통해서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 다음 마지막에 밑에 한번 읽어보면은 건전지와 같이 전기 회로에 전류를 흐르게 하는 것을 전원이라고 하며, 작은 전구와 같은 전원으로부터 전류를 공급받아 빛을 내는 것을, 자, 줄 것입니다. 부하라 한다. 빛을 내는 것을. 아까도 말씀드렸죠. 전구가 부하다. 다른 말로 로드, 교재에 적혀 있죠. 그래서 여기서 알 수 있는 거는, 자, 앞에 내용은 좀 지우도록 하고요. 전기라는 거. 자, 여기서 말하는 전기라는 거는 전류를 뜻합니다. 전류가 뭐였어요? 아까 전에 앞에서 제가 필기하라고 했잖아요. 전류라는 거는 전하의 이동이다. 그게 이제 여기서 나오는 거죠. 여기서 이제 전기가 이동할 때, 이건 뭐야? 전류가 이동할 때 요 말인 거예요. 전류가 이동할 때는 뭐예요? 플러스에서 마이너스 극으로 이동을 하는구나. 전기라는 거는. 근데 여태까지 우리가 이렇게 알고 있었어요. 근데 전기라는 거는, 자, 이거는 정말 옛날입니다. 전기가 갓 발명됐을 때 그 발명가들 그리고 학자들이 연구를 해본 결과 그 당시에는 방향성을 잘 몰랐어요. 요런 사실이 증명되지 않았어. 요렇게 지금 오늘 배운 요 사실들이 증명되지 않았어. 그래서 그냥 전기라는 거는, 야,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가는 걸로 약속하자. 그리고 우리가 이걸 토대로 연구를 하자. 이렇게 정해놓은 거예요. 근데 이제 기술이 발전하고 과학기술이 발전하고 물리학이 발전하면서 요런 성질을 알아낸 거지. 자, 근데 요런 성질을 알아내고 나서 중요한 사실이 뭐냐? 전자. 이 전기라는 거는 뭐에 의해서 일어난다? 뭐에 의해서 발생된다? 전자라는 녀석에 의해서 발생되는 거예요. 정확히 뭐 자유전자라는 녀석에 의해서. 자유전자는 뭐예요? 마이너스 극성이란 말이야. 마이너스 극성이 들러붙든지 나가든지 해가지고 플러스 극성이 될 수도 있고 마이너스 극성도 될 수가 있는 거죠. 그렇다면 전기라는 건 결국 뭐예요? 전자로부터 비롯된 것이기 때문에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이동한다는 게 정확하다. 이게 사실인 거예요. 이게 맞다. 이제 와서
이제 와서 이게 맞대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세상에 공표하면은 뭔가 큰 혼란에 빠질 수가 있다. 그래가지고 우리 학자들끼리 약속을 한 거예요. 야, 전류라는 거는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흐르는 거다. 계속 이대로 유지를 하자. 왜? 이대로 해도 정기적 계산을 하거나 부하를 산정할 때 크게 뭐 지장이 가는 게 없어요. 뭐 성질의 변함이 없는 거야. 근데 다만 우리가 알아낸 이 전자의 이동에 의해서 우리가 알아낸 이 사실을 알려야 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전자라는 거는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흐른다라고 하자. 왜? 바깥에서 떠돌던 마이너스 극성이 이 플러스 극성 쪽으로 달라붙는 거잖아요. 그리고 이 마이너스 극성이 플러스에서 나가는 경우도 있고 결국은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이동, 마이너스 극성이 이동함에 따라서 전기가 발생되는 거, 전하가 발생되기 때문에 전자라는 거는 우리 명시해 두자. 전자는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흐른다. 그래서 요게 가장 이제 전기를 배우게 되면 기본 상식이 되는 거죠. 이제는 기본 상식이 된 거예요. 전류라는 놈은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흐르고 전자라는 놈은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흐른다 라는 거를 정리를 하게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전기제어공학 직류회로 첫 번째 시간은 이쯤에서 마치도록 하고요. 간단한 용어 정리 끝냈고요. 이제 다음 시간부터는 전류, 전압, 저항 그리고 이제 나머지 내용들 상세하게 다루도록 하고, 그 전기 과목은 항상 말씀드리지만 그 공조 냉동에 있어서 전기 과목 같은 경우는 너무 깊이 파실 필요는 없고 요 이제 첫 시간 한 것처럼 명칭이 뭐다, 이 명칭은 어디에서 나온 거다, 요런 것만 정확하게 알아두시면은 문제 푸는데 크게 지장이 없어요. 그래서 편한 마음으로 듣고 넘기셔도 상관이 없습니다. 자, 이번 수업 들으시느라 고생들 많이 하셨고요. 본 강의가 도움되셨다면 유튜브 에듀양닷컴 검색 후에 구독과 함께 영상 하단에 보시면 따봉 버튼 있으니까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